안녕하세요.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포모즈 진행자 준영입니다. 저희는 매월 참여하시는 도슨트 선생님들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방송에 참여하시는 도슨트 분들께서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4학년에 재학 중이고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은 작년 5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 김재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청년 도슨트로 활동 중인 김선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이 설이었는데요. 두 분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뭐 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작년에 운전면허를 따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설날에는 큰 집으로 가는 차를 제가 직접 운전해서 3시간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 적은 처음이라서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설 연휴 전에 호주로 친구들과 여행을 오래 다녀와서 이번 설 연휴 때는 오랜만에 본 가족들과 따로 큰 집은 가지 않고 가족들끼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같이 대청소도 하며 오순도순 보람찬 연휴를 보냈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친척분들 댁에 방문했다가 설 뒷날 역사관에 출근해서 전시회설도 하고 학원에 출근해서 밀린 일도 좀 하면서 연휴를 보냈습니다. 방송에 앞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니 좋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럼 도슨트쌤들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역사관 내부의 소개와 도슨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사관 외부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다 저보다 먼저 도슨트에 임명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주변을 좀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기념관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유엔평화기념관이 위치해 있어요. 유엔군이 처음 파견된 한국전쟁의 기억과 그 이후의 유엔평화유지군의 활약들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저희 역사관에서 다루는 일제감정기의 역사와 이어지기도 해서 더욱 잊지 않을 수 있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평화기념관도 기념관이지만 최근에 거기 2층에 커피숍이 입점을 해서 저는 요즘 도슨트 활동을 할 때마다 커피 마시러 가는데요. 우리 역사관도 그렇고 옆에 기념관도 그렇고 둘 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밥 먹으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내려가는 대신 여러 맛집이 있는데요. 언덕을 내려가다 보면 유명한 맛집인 공원 칼국수가 있는데요. 또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광명집이라는 아구찜집도 유명한 맛집이죠. 네. 공원 칼국수 저도 들어봤는데요. 거기 먹으러도 가봤었고 했는데 거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국물도 그렇고 보쌈도 맛있었어요. 근데 김치가 제 입엔 좀 많이 맵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또 내려와 보면 유엔 기념공원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남구를 유엔 평화문화특구라고 지정했다 하더라고요. 네, 유엔 평화문화특구는 유엔 기념공원의 정체성을 문화화하며 설립 목적에 맞는 유엔 평화기념관 그리고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등의 역사적 기념관을 건립해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특구를 지정한 사업인데요. 여기서는 유엔 평화축제 개최나 유엔 위크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산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네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3일절이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친숙한 국경일인데, 왜냐하면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달이고, 그리고 그 시작을 항상 3일절과 함께해서 그런지 제게는 가장 익숙한 국경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3일절의 유래와 3일절을 부산에서 하는 행사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유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제의 한반도 무단 통치에 대해 한반도 및 전 세계 곳곳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이 수개월간 이어졌고 이를 3.1 운동이라 부르는데요. 이를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준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에게 가장 친숙한 공휴일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밝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아주 기념적인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3.1절이 되면 각 가정에 태극기를 개양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죠. 3.1절을 맞이해 부산 지역 곳곳에서 독립만세 재현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1919년 당시 복례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으로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만세운동을 일으킨 복례 지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길을 동네 만세거리로 지정하고 3.1절에는 해당 거리에서 동네 3.1 만세운동 제한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대 행사로 사료 전시도 함께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또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구포역 광장에서도 매년 3월 구포 장터 3.1 운동 기념비에서 기념식과 추모 행사 후 독립 만세운동 제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동네 근처에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엔 동네 고등 보통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동네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동네 고등학교 자리에 보면 한 번씩 그 3.1절에 지나다니도 보면 그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재현하기도 하는 거를 봐가지고 그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좀 익숙하게 들립니다. 방송을 나가는 달이 3월이다 보니까 3.1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두 분께서 해주신 내용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저는 3.1절 당시에 발표한 3.1 독립선언서로 알려진 선언문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3.1절을 일제 치하에서 이루어진 만세 독립운동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 발표된 선언문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향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당시에는 독립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이해하고 독립선언의 원인은 무엇인지의 부분입니다.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독립을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이고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선언의 원인은 4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관 도슨트로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역사를 공부할 때에는 사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만큼 이야기가 풍부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3.1절도 있지만 강제동원에 관한 역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국민동원 계획이 3월에 수립된 걸로 아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선아쌤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본격적인 일제강제동원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에 드러납니다. 1942년 2월까지는 모집 형태를 통한 강제동원이 이루어졌지만 일제는 1942년 2월에 강료회의에서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을 결정하면서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주의 모집에 의한 강제동원이 아닌 관알선에 의한 대규모 국민 강제동원. 잠시만요. 그 역사관에서 이 부분을 해설하다 보면 관알선이라는 용어에 대해 관람객분들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알선이란 쉽게 말하자면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일입니다. 이를 관알선이라는 용어에 적용시켜 보면 기관에서 조선 총독부의 강제동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선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전의 모집과는 달리 기관이 직접 나서서 조선인을 집단 송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1944년 8월 징용을 통한 강제동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동안 관알선 방식의 강제동원이 이루어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니 선아쌤께서 설명해 주실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해 버렸는데요. 이처럼 3월은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만세운동도 했지만 일제가 조선인을 강제동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도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달입니다. 근데 저 이런저런 내용들을 소개하다 보니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전시 해설을 하다 보면 유물을 꼭 1개 정도는 설명을 해주시던데 혹시 선아쌤이나 세정쌤도 나만의 원픽 유물이 있을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통 해설할 때 강제동원의 유형 파트에서 성동원, 노무동원, 군무원동원, 군인동원에서 각각의 하나의 유물을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군무원 동원에 있는 임병모의 표창장이라는 유물이 원픽 유물인 것 같습니다. 당시 군무원으로 동원되었던 임병모 씨에게 일제가 표창장을 내린 것으로 군무원들의 노동 성과를 올리기 위해 노동 의지를 고취시키고 독려하는 표창장을 수여한 것입니다. 또한 강제동원을 미화하고자 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 민지쌤의 원픽 유물이었던 군사우편처럼 일제가 강제동원 당시에 신체적 억압뿐만 아니라 정신적 억압과 검열을 했다는 점이 우리 역사관에서 볼 수 있는 점이라 생각이 들어서 해설할 때 꼭 설명하는 유물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무래도 전공 특성상 학교에서 유물 위주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 전시 유물 위주로 전시 해설을 진행하는 편이라 해설 중에도 많은 유물을 언급하는 편인데요. 원픽 유물이라 저는 인재용님께서 자살 특공대로 동원되었을 당시 촬영한 사진과 그의 비망록을 꼭 언급하는 편입니다. 인재용님은 제4항공군사령부 등 소속 군인으로 강제동원된 인물입니다. 전시장에서는 군무원 동원 파트 후 유리장에 전시되어 사진 속 머리 위에 별표가 있는 분이 바로 인재용님입니다. 같이 전시된 비망록에는 제13기 동경 육군 항공학교 소년비행단 동기생들이 그의 사망을 기리며 그를 잊지 않기 위해 기록으로 남긴 내용들이 이 유물이 원픽인 이유는 전시 해설 교육을 들을 때부터 큐레이터 분께 이 유물이 관람객들이 우리 역사관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유물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저도 당시 이뤄졌던 강제동원 중 자살특공대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도슨트 선생님들께도 여쭤봤는데요. 매월 팟캐스트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달라서 이 질문은 매월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유물이라도 선생님들마다 원픽으로 선택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은근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매월 하는 질문인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전시 해설을 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활동 중에 나만의 TMI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강제동원을 당했던 연령층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도슨트로 근무하기 전에는 강제동원이 주로 청소년층에서 중장년층에서만 이뤄진 줄 알았는데 13살, 지금으로 6학년 정도죠. 탄광 노무동원에 강제동원을 당했다는 내용을 듣고 처음 들었을 때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체격이 작다 보니 어린 아이들을 좁은 탄광에 보내 강제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전시 해설 중 관람객 분들께 이 얘기를 해드리면 많이 놀라시고 같이 해설을 듣고 있는 자녀분에게 너 나이일 때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대 라고 꼭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전시 해설 교육을 받을 때 제가 강제 동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르는 부분이 엄청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도슨트 분들에게는 매번 설명하는 부분이라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제 강제 동원이라고 해서 일본으로 조선인들이 대거 동원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조선의 물자 공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체 강제 동원 인구의 3분의 2 이상은 한반도 내 동원으로 이루어졌 들었을 때도 그렇고 해설할 때에도 관람객분들이 많이 놀라시는 부분이라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 다 해주신 말씀에서 제가 한마디씩 좀 더 첨언하자면 일단 세정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린 나이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이 많고 특히 구남도의 갱도는 지하로 갈수록 높이가 이제 낮아져서 신체가 작은 사람들이 작업하기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구남도에 노무동원 되었음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선아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여러 관람객분들께서 한반도가 아닌 일본 본토나 일제가 점령한 해외로 많이 강제동원 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기에 실제로는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한반도에서 노무동원을 하였다고 말씀드리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 뒷날에 역사관에 출근해서 전시 해설했다고 말했잖아요. 그 가족 두 팀을 모시고 해설을 진행했는데 어린이 관람객 한 분이 역사에 관심이 많은지 제가 해설하면 그 아이가 이제 엄마를 쳐다보면서 본인이 아는 걸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혹시나 다른 분들께 방해될까봐 아이에게 선생님이 말할 때는 엄마에게 말하지 말고 좀 듣자라고 하시던데 오히려 저는 그게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답니다. 이번 방송은 지난 방송과는 다르게 이처럼 3.1절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일제 강제동원의 방식의 변화를 심도 있게 좀 다루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 시간이 되었어요. 저번 시간보다 좀 마무리 시간이 빨리 다가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깊은 내용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서 내용 전달에 이번에는 좀 방송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아쌤과 세정쌤께서는 관람객분들이 우리 역사관을 둘러보시고 나서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관을 둘러보고 설명을 처음 들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국
으로 들은 주제이기 때문에 강제동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보통의 강제동원은 큰 개념의 역사적 지식만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고 김기상님, 윤병영님의 기증품을 모은 공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관람객분들이 강제동원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시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역사관을 둘러보면 역사관이 가지는 의미와 큰 건물이 주는 웅장함 때문인지 출근할 때마다 늘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데요. 관람객 분들께서도 3.1절 그날의 함성이 들리기까지 숭고한 희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관람하시고 그 이후에도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역시 역사관에서 전시회설을 하시니까 좀 더 가까이서 유물도 보고 관람객들과의 소통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공부까지 하셔서 그런지 어떤 질문도 막힘없이 대답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 어땠는지 세정쌤부터 순서대로 들어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활동이 처음이라서 사실 많이 긴장이 되고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요. 준영님께서 이렇게 막힘없이 해서 진행을 해주셔서 더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더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번 달 진행한 영상을 봤었는데 너무 다른 쌤들이 잘해주셔서 막상 들어가고 나서 별 생각 없이 이제 준영쌤이 잘 이끌어 주셔서 저도 잘 진행했던 것 같고 또 해설로서 진행하는 부분 이외에 새롭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번 달도 해보고 이번 달도 해봤는데, 저번 달보다는 좀 더 차분한 것 같아요. 방송 진행이나 그런 게. 근데 아무래도 내용이다 보니 오히려 차분한 좀 분위기가 좀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저번 시간보다 지금 이번 시간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좀 기침도 하고 했는데, 그건 시청자분들께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의 도슨트 홍준영, 김세정, 김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